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점차 군수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탄약 및 총포류, 군용 함정과 잠수함, 자주포, 장갑차, 전차, 수송차량, 경전투기와 고등훈련기까지 육해공을 막론하는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방산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방위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으나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방산 수출 시장의 활로를 뚫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 작업과 수출 대상국 맞춤형 무기체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계 군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과 1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K2 전차가 1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신형 전차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신화 밀리터리에 올라온 한 기사에서는 중국의 군수품 수출 시장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과 정책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바로 기사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계속해서 중국의 우위를 점하는 이유. 중국은 그것을 할 수 없다. T-50 골든 이글 고등훈련기가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잇따라 수주를 받으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3대 고등훈련기 수출국이 되었다. 군사 전문가인 레이저는 2000년대 들어 미국의 강력한 지원으로 한국 정부가 군사기술 발전 계획을 세워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장비 확충, 국산화 추진,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국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02년 1억 4천만 달러에서 2011년 24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T-50 훈련기와 209급 잠수함의 총액만 16억 달러에 이른다. 수출 대상 국가는 2001년 10개국에서 2010년 80개국으로 늘어났다. 2014년 한국의 국방 수출액은 36억 달러로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요 계약은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에 12억 달러 규모의 경비함 6척을 건조하는 것과 필리핀이 4억 2천만 달러를 들여 FA-50 12대를 구매하는 것이다. 미국 언론에선 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을 완전히 제치고 세계 3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실제로 한국은 겉모습만 보면 위세가 대단하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태국 왕립해군에 BW3000 호위함을 수출하며 중국 해군의 대형 원양 호위함을 격파하는 등 중국의 수주가 유력해 보였던 사업들을 싹쓸이했다. 이후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제안한 잠수함 대신 한국으로부터 209급 잠수함 3척을 구입했으며 이전에는 한국이 설계한 도크 상륙함과 군용 훈련기를 채택했었다. 중국의 군수품 수출 시장이 한국의 쟁탈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 레이저는 한국의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연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장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 일부 국가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쟁이 치열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제3세계에 대한 무기 수출은 국내의 방산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제적 이익도 더 챙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무기 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고 유엔이 금수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기 수출 제한이 거의 없다. 현재 한국의 무기 수출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한국 방산업체가 합의한 대규모 무역 프로젝트에는 말레이시아 왕립해군의 호위함 3척 등 12억 달러, 필리핀 공군의 FA-50 12대를 납품하는 등 4억 2,3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필리핀 분쟁 직후 수주한 것이라 주변국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2001년 한국의 K9 자주포는 중국의 PLZ-45를 초저가로 격파하고 터키
터키로 수출되어 현지의 군사무역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겉은 번들을하지만 뒤는 큰 적자여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은 현대차 생산 라인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한 문당 가격이 300만 달러 선으로 낮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K9 자주포는 독일과 영국의 수입 부품을 조립한 것으로 원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그야말로 자기 돈을 보태서 벌어먹고 호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터키의 지상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대면서 터키에서 자체 개발한 알타이 전차 기술이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에서 나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지지만 군사무역은 간단한 기술 문제도 아니고 가격 문제도 아닌 국제지정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무기체계 공급자이자 선진국 군수업체 부품 공급자라는 점에서 중국에는 없는 선천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미국 등 서방 측의 군수업체에 군용 민간 시스템 부품을 납품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F-16 전투기에 복합 재료를 공급하고 로키드사의 P-7 대잠 초계기의 날개를 납품한 바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 나토와 미국의 동맹국에도 무기와 관련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중국의 국방력은 세계 3위로 평가되며 국방 예산은 2,370억 달러로 미국 7,500억 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이죠. 중국은 거대한 군사 규모만큼 세계적 수준의 방산 업체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2020년도 세계 상위 25개 방산업체 가운데 중국 업체가 8개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업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방산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국내 수요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기업들과 달리 해외 수출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조사한 2015-2019 세계 무기수출 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무기수출 점유율은 5.5%를 기록하여 미국 36%, 러시아 21%에 크게 못 미치며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프랑스, 독일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가장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파른 한국에게 수출 시장을 빼앗기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기사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기 시장에 중국 무기가 인기 없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낮은 품질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믿고 구매할 나라가 몇 없는 것인데 품질과 기술력 문제는 애써 부정하면서 다른 핑곗거리를 찾으려는 모습으로 보이네요.